사회 필수 인력이 맞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미국에서 3차 접종 결정, 인도 변이의 국내 상황에 고령층 65세에서 74세보다 사회 필수 인력 등의 접종을 먼저 시행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원래는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접종 일정을 5월, 6월 정도에 하는 거를 쓸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30세 미만에 대한 접종을 중지하면서 일부 물량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고령층이 먼저 접종을 시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고령층 어르신들이 지금 한 500만 명, 한 494만 명 정도가 되시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현재 위탁의료기관 한 만여 개의 위탁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제 오픈을 하면서 65세 이상 예방접종을 시행을 단기간에 시행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에 들어오게 된 아스트라제네카 물량 700만 회분을 활용해서 어르신들 접종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접종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5월 중순, 5월 말 정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예약, 그리고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준비 상황, 그리고 접종 물량에 대한 수급 관리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회 필수 인력 접종을 갑자기 앞당기게 된 것과 관련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네, 원래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하는 걸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물량도 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종의 일정을 일부 조정한 거지 전반적인 2분기 접종 계획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대가 접종하지 않아서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접종 계획을 어떻게 변경할 건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위원회나 이런 데하고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고령층 연령군을 좀 더 확대해서 접종하는 것을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 잔량 잔여형 주사기 관련한 이상 반응 사례 접수가 없었다고 했는데 일단은 주사기의 이물질 관련해서는 현재 이제 21건 정도가 신고가 돼서 해당되는 문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조치를 하고 이제 품질이나 생산에 대한 공정을 개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주사를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확인을 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주사기로 접종을 시행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확인을 못해서 접종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물질과 관련된 이상 반응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주사기의 주사 바늘의 굵기가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그러한 이물질들이 주입이 됐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거라고는 보고 있고 주입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주사 부위의 염증이나 이런 걸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3차 접종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백신 수급 차질이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아무래도 백신을 개발할 때 임상시험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으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6개월, 8개월, 9개월, 1년 지나서 어느 정도의 항체가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세포면역이나 면역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또 백신에 대한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에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한 추구조사를 통해서 그런 근거가 확인이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여름이나 초가을 정도에 1년 이렇게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사 결과를 분석을 해서 추가 접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접종 계획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이
이를 대비해서 저희도 이제 추가적인 백신 확보에 대한 계획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들도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내년도 그 2022년도 이후에 어떤 백신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이 추가 접종에 필요한 물량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백신에 대한 전략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최근에는 각 그 제조사들이 임상 시험을 확대하면서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신부 또 그리고 18세 미만의 연령층에 대해서도 접종에 대한 확대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백신의 수요 부분들을 분석해서 추가적인 백신 확보에 대한 계획 수립과 또 확보에 대한 노력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도 변이의 국내 상황에 대해서 현재까지 방역 당국이 파악한 내용을 현재까지 저희가 그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9건이 확인이 되어 있고 모두 해외 입국, 인도에서 직접 입국한 입국자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그런 전파 사례는 없는 없는 상황이고요. 유입 사례에서만 확인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청장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서는 여전히 봉쇄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뜻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말씀드린 대로 3주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 몇 가지 악화 요인과 긍정 요인이 있습니다. 악화 요인은 방금 말씀드린 변이 바이러스, 특히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 내 전파가 확산되고 지역 감염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여러 다중이용 시설을 통한 사람 간의 접촉이 늘어남에 따라서 생활 곳곳의 환경에서 집단 발병이 보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지 않는 한은 유행이 계속 확산될 거고 재생산 지수도 계속 이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행이 확대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은 현재 그 위중증이나 사망 사례가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또 노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서의 예방접종과 또 전수검사, 그리고 또 시설 내에서의 감염 관리를 강화하면서 굉장히 급격히 많이 주는 게 위중증이나 사망자를 줄이는, 확진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사례를 100명 정도로 그리고 사망 사례를 20명대로 낮추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코로나19의 대응은 크게 방역과 예방접종 두 가지를 다 시행을 해야 됩니다. 방역은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스크 착용, 몸이 아플 때 검사받기, 그리고 5인 이상 집합금지,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지켜주심으로써 안정적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상반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또 의료기관 또는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접종을 중심으로 해서 치명률과 사망률, 중증률을 줄이고 또 의료기관이나 사회 필수 기능을 유지하는 게 상반기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 달성을 할 수 있게끔 백신 수급 관리와 그리고 접종에 대한 속도 그리고 안전한 접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